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대부분 연합군 입장에서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나 다큐에서도 바다에서 밀려오는 미군 병사들의 시선을 따라가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해변을 지키고 있던 독일군 병사들의 눈으로 그날을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기까지 전쟁의 흐름은 이미 많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1943년 가을, 히틀러는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군이 머지않아 서부 전선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요.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아무도 몰랐지만 독일 지휘부는 1944년 봄이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전선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거대한 무대처럼 변합니다. 문제는 봄이 지나가도록 연합군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공격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은 더 커져갔습니다. 오늘일까 내일까? 이곳일까? 다른 해변일까? 확신이 없는 공포만 점점 쌓여갔죠. 게다가 독일군 내부에서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두고 생각이 크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을 맡은 두 지휘관, 룬트슈테트와 롬멜의 의견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룬트슈테트는 탱크 부대를 해안에서 떨어진 후방에 두자고 주장했습니다. 연합군이 상륙하면 상황을 보고 집중적으로 기동시켜 반격하자는 계산이었죠. 반면 롬멜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독일 공군은 동부 전선에 묶여있고 하늘은 이미 연합군의 것이 되어버렸다고 봤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아래에서 탱크를 후방에서 전선까지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롬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군을 바다에서 밀어넣지 못하면 상륙하는 그 순간부터 전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탱크는 해변 바로 뒤에 붙여놓고 첫 파도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서로 다른 전략이 부딪히는 가운데 정작 해변을 지키는 병사들은 오늘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벙커를 보수하고 철조망을 치고 지뢰를 묻고 말뚝과 장애물을 바다 위에 세우는 작업 말입니다. 이 병사들이 모두 열성적인 나치 신봉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부상당해 전선에서 물러난 독일군 장병들, 점령지에서 강제로 끌려온 폴란드인과 조지아인, 소련군 포로 출신 병사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스트두르펜이라 불리던 이들 중에는 자신이 왜 여기 서 있는지조차 선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향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프랑스 해변의 모래 위에서 타인의 전쟁을 대신 치르고 있었던 셈이죠. 상황은 물자 측면에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며칠씩 제대로 먹지 못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지휘부의 명령은 느리고 모호했지만 배고픔과 피로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17살이던 한 독일 병사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흘 동안 물도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서 새벽 6시쯤 마을로 내려가 프랑스 주민들에게 우유 좀 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전에는 그를 알고 지내던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도 말은 섞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미 연합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주민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연합군이 탱크를 끌고 상륙했다. 돌아가라. 이 한마디에 점령군과 피점령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적뿐만 아니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민간인들 사이에 고립되어 서 있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배는 고프고 명령은 불분명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격만 기다려야 했죠. 그 와중에도 병사들은 특유의 방식으로 불안을 숨겼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당시에 돌던 농담 하나는 이랬습니다. 검은 비행기가 보이면 영국 비행기입니다. 하얀 비행기가 보이면 미국 비행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게 바로 독일 공군입니다. 웃픈 농담이지만 자기들조차 하늘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과 체념이 뒤섞인 상태에서 노르망디 해안의 방어선은 점점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곳은 연합군이 유타 해변이라고 이름 붙인 구간입니다. 이곳에 배치된 병사들은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방어시설을 쌓았습니다. 벙커를 파고 콘크리트 포대에 대포를 설치하고 바다 쪽에는 나무 말뚝과 철제 구조물을 어지럽게 박아두었습니다. 물속에는 지뢰와 장애물이 숨겨져 있었고 해변 뒤쪽에 낮은 평야는 일부러 물길을 돌려 홍수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탱크가 상륙에 성공해 들어오면 진흙과 물에 발이 묶이도록 설계한 방어선이었죠. 이 모든 준비의 배후에는 이탈리아 살레르노 상륙전에서의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해변에 발을 딛는 순간 충분한 방해를 하지 못하면 그 뒤는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을 독일군도 이미 배운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병사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준비면 정말 막아낼 수 있을까? 연합군이 전력을 다해서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1944년 6월 5일을 넘어 6월 6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2,000대가 넘는 연합군 폭격기가 노르망디 하늘을 뒤덮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굉음에 해안선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폭격의 정확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곳곳이 파괴되긴 했지만 모든 벙커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죠. 이번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낙하산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연합군 공수부대가 독일군 방어선 뒤쪽으로 대거 침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두운 밤, 낯선 마을과 들판 곳곳에서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공수부대와 방어병력 사이의 교전이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많은 독일 지휘관들은 이 공수작전을 본 공격을 위한 미끼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상륙은 다른 곳, 특히 칼레 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믿음 뒤에는 연합군의 치밀한 기만 작전, 포티튜드 작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짜 군단과 가짜 탱크, 가짜 무전교신을 동원한 이 작전은 독일군의 시선을 끝까지 북쪽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핵심 지휘관 중 한 명이던 롬멜은 이 중요한 시기에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상륙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 보고 아내 생일을 함께 보낸 뒤 히틀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죠. 상황을 보고받은 룬트슈테트는 이 모든 움직임이 여전히 속임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롬멜을 급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고 연합군의 준비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해안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서서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수평선 위로 점처럼 보이던 것들이 금세 줄과 벽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척에 달하는 함정들이 거대한 벽처럼 바다를 메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상륙정을 실은 배들이 파도에 맞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그 17살 병사는 모래 언덕을 넘어 이 장면을 처음 본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전쟁은 졌다고 느꼈다고요. 바로 그때부터 해안 전체를 향한 연합군 함포 사격이 시작됩니다. 포탄이 벙커와 포대를 향해 쏟아졌고 땅은 흔들리고 공기는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포격이 끝났다고 해서 전투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상륙정들이 조용히 해변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연 사이로 보이는 작은 실루엣 하나하나가 모두 병사들을 가득 태운 배들이었습니다. 벙커 안에 있던 독일 병사들에게 이 장면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포대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관측구멍 너머 바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배들이 줄지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마침내 기다림이 끝났다는 이상한 안도감과 곧 들이닥칠 싸움에 대한 공포를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전투보다 지금 눈앞에 드러난 전투가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르망디 해변의 독일군은 공중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위에서는 연합군 전투기와 폭격기가 돌아다니고 바다에서는 함포가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준비된 방어시설에 몸을 숨기고 벙커에 설치된 기관총과 포를 이용해 상륙하는 병력에게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그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벙커는 끝까지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모래 언덕을 기어오르고 철조망을 자르고 장애물을 넘어올 때마다 벙커에서 쏟아지는 사격이 그들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상륙 작전의 규모는 개별 벙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병사들을 몇몇 기관총 진지로 영원히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 독일군이 맞서야 했던 것은 연합군이 사용한 화염무기였습니다. 일부 해변에서는 화염 방사기와 백린탄 수류탄이 벙커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백린은 한번 붙으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타오르는 물질입니다. 이 무기가 사용된 벙커 안은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 있던 병사들이 겪었을 공포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전쟁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총탄만이 아니라 불과 연기와 공포가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타 해변에서 저항하던 독일 병력은 오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의 거점들이 하나 둘 무너지고 연합군은 탱크와 보병을 이끌고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해변의 상황도 살펴보면 전체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소드 해변에서는 독일군 뒤편에 떨어진 영국 공수부대가 중요한 교량과 거점을 선점해두고 있었고 그 덕분에 방어선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골드 해변에서는 상륙 직전의 공중 폭격이 비교적 정확하게 들어가
해변을 지키던 포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상륙한 뒤 1시간 남짓 만에 주요 저항 거점이 대부분 제압됩니다. 주노 해변에서는 캐나다군이 거센 저항을 뚫고 상륙에 성공한 뒤 그날 상륙한 부대들 중 가장 멀리 내륙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뚫려 들어오는 돌파구를 도저히 모두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마하 해변은 독일군의 저항이 가장 거셌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벙커가 해안선과 매우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상륙정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집중 사격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오마하에서도 상황은 결국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연합군 병력은 조금씩 모래 언덕과 절벽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벙커 하나하나가 차례대로 침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던 동안 베를린에서 히틀러는 침공 소식을 뒤늦게 보고받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언제 어디서 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는 적어도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분명해졌으니 그들을 바다로 몰아넣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쏟아지는 전력 차이, 보급과 연료에서 벌어진 격차, 그리고 각 해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방어선 때문에 많은 독일 지휘관들은 이 싸움이 더 이상 예전처럼 조건이 맞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히틀러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해변에 서 있던 병사 한 명 한 명에게는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패전국의 시선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는 이념과 국적을 떠나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 한순간에 휘말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르망디의 모래 위에 서 있었던 독일군 병사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 디데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긴장과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인간적인 고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 전쟁을 돌아볼 때 연합군과 추축국, 승자와 패자라는 이름만으로 나누어 보면 많은 것들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각자의 선택과 두려움과 후회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는 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조금씩 더 분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